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녀한테 증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증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혹 가다가 정말로 어설픈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거다. 최대한 적게 증여해서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죠. 증여의 목적은요,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아시죠? 증여세를 줄이면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증여 하나 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여세를 좀 늘려서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엄청나게 누진되는 상속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증여를 많이 해서 증여세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만 풍선 효과에 의해서 나중에 상속세가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면세점 증여라든가 증여세 없이 증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증여세 조금만 내고 증여한다. 이것은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를 함에 있어서 증여도 마찬가지로 10%에서 50%까지 누진과세를 적용합니다. 물론 최대 주주, 일반 기업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20% 할증과세 하니까 60%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손자녀한테 만약에 세대생리 할증세 붙이면 30% 플러스 되니까 78%가 되겠죠. 또한 미성년 손자녀한테 20억 초가 주식을 준다 그러면 40%입니다. 그렇다면 40% 얼마입니까? 60%에 40%. 그래서 우리나라는 84%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50%거든요, 최대가. 하지만 또 30%그 세대생량 할증세 합친다면 65%가 되겠죠. 40%라면 얼마입니까? 50%에 40%,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증여세,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는다면 자녀한테 증여하더라도 50%의 누진과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년자녀,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한테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10억 5천을 증여한다. 그러면 5천만 원 빼고요. 그 증여재산공제 빼고서 10억 원에 대해서 과세표준 30%,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니까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3개월 내에 하게 된다면 3% 할인을 받으니까 2억 4천에 3%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에서 720만 원 또 환급받자 적게 낼 수가 있겠습니다. 720만 원 정도 빠진 2억 3,28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이런 증여세를 피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증여보다는 자녀한테 돈을 차용해서 빌려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녀한테 차용해 주고 나서요. 돈을 빌려준 겁니다. 시간이 꽤 경과된다면 정말로 적은 돈은 그 유야무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20여 년 전에 어머니의 돈을 자녀 명의로 해서 돈을 빌려준 것처럼 했어요. 운영하다가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자녀 명의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아주 크지만 않다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요새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이라면은 그냥 유야무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요,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증여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자기는 차용 증서를 잘 쓰고 이자 다 받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남한테도 빌려주는데 왜 자식한테 안 빌려주느냐? 빌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나중에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최고 40%까지,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연단위 8.03%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증여세를 물 수도 있죠. 가산 증여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40%, 납부지원 가산세 8.03%, 8.03%라고 하는 것은 5년 뒤에 만약에 이 사실이 적발돼 가지고 가산세를 물었다 그러면 5년이면 4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본세 40%에 또다시 40%,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그렇다면 15억 5천을 자녀한테 빌려줄 경우에 추후에요. 이것은 분명히 빌려줬는데 추후에
증여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세가 바로 나옵니다. 2억 4천만 원이죠. 근데 이거 720만 원 공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신고했다면 720만 원도 세대 그 3%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받지 못하죠.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무신고,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니까 9,600만 원을 일단 내야 됩니다. 납부지원 가산세 만분의 2.2 그러니까 연단위 8.03% 3년이라고 한다면은요 5,782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5천 원 분명히 자기는 빌려줬는데 총 4억 원 정도를 과세당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했으면 2억 4천만 원, 거기다 720만 원 또 그 공제를 받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요, 1억 6천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줬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가령 기혼 자녀가 아파트를 청약하는데 돈이 없어요. 중도금 납부를 위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요. 돈을 빌리면서 정상적인 차용 계약서 쓰고 이자 주고 나서 얼마 후에 아파트 완공 후에 대출을 받아서 내준다든가 아니면 그 완공된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그 전세로 들어가게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아, 이건 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리스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이자 지급할 때 정상적인 기준 이자율은 연단위 4.6%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6%라는 것은요,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 이자를 냈기 때문에 자녀는 4.6%를 줄 때 27.5% 원천 징수를 하고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은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49.5% 세금을 못 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용금에 대해서 원리금에 대해서요. 당연히 상속세에 노출된 거 아닙니까? 상속세 부담도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용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드 회원 이상한테는 480여 편 지금 이상이 되거든요.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분들만 오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80여 편, 나중에 4만 8천여 편도 되겠죠. 일주일에 한 편 내지 두 편을 제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골드 회원 되면서 얼마 내지 않는 그 회비를 내시면서요. 그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수백만 배까지도 절세할 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곤스타트님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합수가 이북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8,500원 딸랑 합니다. 투자해 볼 가치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차용하지 말고 증여를 최대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증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중물 증여라는 게 뭡니까? 면세점 증여 5천만 원 증여하는 게 아니라 1억 5천, 5억 5천, 10억 5천 이렇게 증여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율 10%, 20%, 30% 비교적 적게 물면서 엄청난 금액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많이 절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뿐이 아니라 자녀 가족한테도 증여하는 것이죠.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관계없이 모든 사람한테 분산해서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현금을 한번 증여해 보겠습니다. 자녀한테 10억 5천 증여하고 며느리나 사위한테 10억 1천을 증여하죠. 1천만 원은 그 증여재산 공제거든요. 성년 손자녀 만 19세 이상 2명이 있다면은요, 각 10억 5천씩 증여한다면 41억 6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손자녀는 30% 세대생량 할증세액 붙지만은 증여세는 11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담세율은 26.54%니까 마중물 증여로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속세 절세 효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액 41억 6천만 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재산이 되죠. 매년 6% 상승 가져간다면 10년 후에 상속재산은요. 증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41억 6천만 원은 75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를 50% 가정한다면 당장 37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37억 5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 11억 원, 11억 4백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26억 4,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사전 증여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돼보세요. 그러면 절세 효과는요, 수백억 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B 아파트는 시가 41억 6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전세, 이거 강남 3구라고 보겠습니다. 전세 25억 원의 임대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B 아파트를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B 아파트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담부 증여하면 안 됩니다. 단순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증여세는 11억 4백만 원 나오고 취득세가 좀 들어가겠죠. 4%. 1억 6,64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취득세가 강남 상구인 경우에는 가중됩니다. 중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서울시 아파트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 7,0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납세 방법은 연부연납이나 5년 동안 6회에 나눠내는 것이나 아니면 추가에 증여한다면 완전히 폭탄 맞죠. 그것이 아니라 단순 증여를 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 소유권이 자녀한테 넘어갔죠. 자녀는 그렇다면 그 아파트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가져가야 되겠죠. 25억 원 바로 부모님은 자녀한테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25억 원으로 증여세 등 12억 7,040만 원 내고도 12억 2,9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의 자녀들 가족의 가수금으로 넣고서 부모님이 대표이사로 자산 운영을 하면 되겠죠. 물론 부모님의 자산도 증여하고 난 자산도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자산도 가령 40억 원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2억까지 포함해서 거의 52억 원 이상을 부모님이 가수금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은 증여했지만 세후 증여 자산을 자기가 핸들링하고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 걱정은 없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요,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가수금을 넣는다. 부모님이 넣는다. 할아버지가 넣는다. 이랬을 때 가수금에 대해서 법인의 가수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여 의제에 해당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도 전혀 없겠습니다. 1인당 21억 7천만 원까지 가수금을 주더라도 손자녀가 3명이다. 2명이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 3명이면 거의 65억 원의 가수금을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1,000만 원짜리 자본금 손자녀 법인입니다. 그랬을 때 30%, 33%씩 손자녀가 갖겠죠. 33.3%씩이요. 이랬을 때 그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가수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금을 빌려줬다. 그러면 무이자고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가수금을 넣어줬다. 손자녀 법인에. 이랬을 때 좋은 점은 뭡니까?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수금이요, 개인이 운영하면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49.5%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한테 빌려줬으니까 자기의 이익은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면제되고요, 종부세 면제되고요, 그다음 경감되겠죠. 양도세 절세하고 건강보험료 당연히 경감되거나 아주 엄청나게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빌려준 40억 이 돈에 대해서 자산 동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여하고 나서 40억 원을 그대로 운영하면 10년 뒤에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럼 또다시 증여해봤자 상속세 부담이나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동결되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40억 원만 남았습니다. 원래는 70억 원, 80억 원 돼야 되는데 40억 원을 또다시 증여를 한다.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를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한다면은요, 바로 부모님, 시부모님도 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수금은 자녀들 몫으로 바뀐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셔도 재산권을 행사했지만 상속세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아버지나 딸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바톤을 이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도
지분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호가호위하면서 자산 운영하면서 나중에 상속세는 없다. 1, 2차 상속세가 한 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돈을 빌려줬다 큰 코 다치지 마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거기에 가수금,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이처럼 많거든요. 엄청난 고민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한 방에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까지 아니면 4대, 5대, 6대, 100년 대계, 100년 그 절세 플랜이 가능합니다. 물론 100년이 아니죠. 1000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플랜 해야 되겠죠. 그런데 NGP 플랜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 5473-9327 지금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컨설팅 이후에는 대부분 법인을 설립하고 실행하게 되는데 제가 설립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법인 운영 관련된 것들, 자산 운영 포트폴리오 지원 관련된 것들, 자산 관리 재무 설계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절세 전략 세워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해 줄 수 있는 그 전략들, 평생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